제가 뒤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원준 사장님 강의 때문에 사인을 한 번 더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시크릿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시크릿을 완벽하게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되게 싫어했어요. 시크릿 하기 전에 네트워크 경험이, A사에서 2년 정도 경험이 있는데, 제품이 좋아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시크릿 하시는 분들은 죄다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돈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저희 신랑이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제품이 집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얘기를 듣게 됐었고, 제품을 써봤을 때 저에게 호기심을 좀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썼을 때 일어나는 반응 때문에 호기심을 갖게 됐었고, 그러면서 제품에 대해서 파고들고 나서 어떤 확신이 생기고 결과를 얻게 됐냐면, 이런 제품력이라면 이 회사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내가 A사의 몸을 더 담고 있는 것보다 이 도구를 잡아서 선택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더 성과가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품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사업이 승승장구 잘 되기만 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가끔은 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품이 저를 좀 잡아줬던 것 같아요. 굳이 안 쓸 일이 없으니까. 다시 또 와우팩이라는 세트 구성을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어차피 쓸 제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충격적인 사진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이마 보이세요? 네. 이게 제 예전 사진이에요. 사실 사진이 조금 예전 거라서 표현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께는 좀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너무 창피해서 밑에 쪽은 좀 지웠어요. 위쪽만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 저희 아이가 이제 8살이죠? 8살이에요, 벌써. 임신했을 당시에 이마랑 볼이랑 여드름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피부관리실 운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피부를 관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여드름 흉터 자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사실 호전되는 걸 많이 느꼈고요. 약 6개월 정도 썼을 때 피부에 있던 여드름 흉터 자국이 거의 다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오시겠지만, 제품이 좋아야 누군가한테 자신있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거거든요.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저희 제품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쓰면 무조건 또 쓸 수밖에 없는 제품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사장님들한테 제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기보단 왜 시크릿 제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크릿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흡수되는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몸속으로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올 때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피부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경기 흡수, 호흡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부 흡수로 들어오는 물질들을 보면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오기도 하고 화학물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고 소화기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혈액과 림프액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름망의 역할을 해주는 그 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걸러지거든요. 그리고 사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식품 먹으면 우리 회사 건 30% 흡수가 된대. 아니야, 우리 회사 건 50% 흡수가 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간이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뱀독을 먹는 것보다 물리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경피 흡수라고 해서 화학물질이나 어떠한 영양분 같은 것들이 피부에 닿게 됐을 때 바로 혈액이나 림프액으로 전달이 된대요. 그러면서 각 기관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름망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에 닿는 많은 것들이 영양분이 닿는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이고요. 좋지 않은 유해물질이 닿게 된다고 하면 아주 좋지 않은 건강에까지 위험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흡수되는 게 양을 보자고 하면 팔 안쪽을 1로 볼게요. 그랬을 때 생식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42배나 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막이거든요. 혈관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점막에 어떤 화학물질을 닿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사실 입안 있죠. 사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골라서 써야 하는 생필품 중에 하나가 치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막을 통해서 많은 유해물질들이 쉽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식기처럼 점막이 눈에 닿는 물질들을 굉장히 잘 골라서 쓰셔야 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경피흡수 보고서라는 것까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면 경피흡수 되는 것에 대해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피부 상태가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 장벽 방어를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 흡수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피부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부에 질환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인들은 피부 장벽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생필품이나 화장품, 어떤 욕실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남용하기 때문에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흡수가 더 빨리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시크릿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본 자료들이죠. 임신했을 때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샴푸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다. 그리고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일 쓰는 화장품에도 유해물질이 일상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되고 있거든요. 이 많은 화학물질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파라벤이에요. 화장품 알고 쓰자. 화장품 때문에 유방암이 급증하고 있는데 도대체 파라벤이 뭐냐? 이 파라벤은요 최대의 축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게요. 아까 나왔던 자료이긴 한데 이 파라벤이라는 물질이 합성 당부제예요. 물과 닿게 되면 이 분자 구조가 여성 호르몬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여성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 유방암 세포의 조직을 떼어보면 99%가 파라벤이 검출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자궁암 조직과 유방암 조직을 떼어냈을 때 향수 냄새, 샴푸 냄새 이런 향기 좋은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무분별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들에 거의 우리나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95%의 제품에는 파라벤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 덴마크나 유럽연합에서는요, 아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파라벤 사용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피부 관리를 했었던 한 10여 년 훨씬 전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이런 파라벤이라든가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저에게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었냐면 월경을 잘 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3-4번 정도 하면 정상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하혈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불임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제가 아는 언니는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아이의 성기가 2개를 달고 태어나는 이런 현상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좀 생필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제품은 파라벤이 없다라는 게 저희 시크릿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돈을 주고 써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은 더 안전한 제품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알았는데 아마 집에 가서 뒤에 딱 열어봤을 때 파라벤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걸 보고도 내 아이에게 발라주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에게 건강한 제품을 써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던 제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블루다이몬드라는 자리에 서서 돈까지 많이 벌고 있는 멋진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품의 안전성을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크릿 제품을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것 2번째, 제품 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사헬바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헬바다에 대해서 잘들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시크릿을 만나고 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사회편 그걸 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떠있으면서 뭐 피부병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 이 사헬바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랑 요르단 국경지대에 있는 그냥 아주 큰 호수예요. 이름은 바다이지만 막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형이 낮고 물이 한번 유입되면 증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햇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미네랄이나 어떤 소금들이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염도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헬바다에서 추출한
소금과 미네랄, 머드가 저희 제품의 주 원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네랄과 머드에 대해서 좀 저는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살 미네랄의 역할을 보시면 피부 영양 공급을 해준다, 신진대사 활성화, 피부 트러블 개선,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살 머드의 역할에는 혈행 촉진, 자극 없는 딥 클렌징, 피부 트러블 개선, 그리고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게 뭐냐면 신진대사 활성화와 혈행 촉진에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미용에 관여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하는 제품인데 어떤 건강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제품을 찾아보면 사용해 보시면 사실은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걸 사장님들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네랄 머드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좀 했어요. 대한피부미용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류마티스성 질환, 건선 등 난치성 피부병 치료는 미네랄 머드의 소형, 항산화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있고요. 두 번째로 자외선에 의해서 감소된 단백질, 재생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단백질이 감소되면 그 생성량이 회복됐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된 장벽이 피부 장벽의 파괴를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각질층에 있는 미네랄과 아미노산, 그리고 수분량이 증가했고 묵은 각질을 탈락시켜주면서 투명도와 밝기를 개선해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미네랄 머드를 한 6주 정도 사용한 결과거든요. 그냥 개인이 어떤 화장품을 써보고 그냥 넌 밝아진 것 같아, 좋았어, 촉촉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 화장품에 들어있는 주 원료를 써봤을 때 효과를 기관에서 검증해 봤을 때 이런 효과들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검증된 자료들을 좋아하거든요. 누군가의 구전 광고에 의해서 요즘에는 소비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검증된 자료를 좀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자료고요. 미네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피부를 바꿔줄 수 있는 이 시크릿의 제품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미네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또 미네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미네랄은 사람 인체에 한 3%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미네랄이 없으면 죽음과도 직결돼요.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이 없으면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냐면요. 일단 눈가 근육 조직이 떨리는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걸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대근육이 떨리기 시작해요. 나 마그네슘 부족한데 섭취해줘. 먹지 않았어요? 그럼 대근육이 떨리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또 방치를 해두면 심장이 뻥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근육질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과도 직결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원료인데요. 이 미네랄의 효능을 좀 보면 아토피나 피부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라고 써있고요. 미네랄이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근육통, 눈가 떨림,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빈혈, 갑상선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저 병이 낫는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미네랄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충족이 되면 저 병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피부에 닿는 게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충족이 된대요. 그죠? 이 미네랄이라는 걸 그럼 우리 피부에 닿아서 몸속에 충족시켜준다라고 하면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빠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크릿 제품을 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미네랄이라는 건 건강에도 도움을 드리는 사람들 피부에 무조건적으로 재생의 효과를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미네랄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고 효과를 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해 바다에 있는 미네랄은 일반 바다에 있는 미네랄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많게는 구름 같은 경우는 20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화산 연구에 들어간 재생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3.6배가 적대요. 좋은 건 많이 들어도 나쁜 건 적게 들어있고. 요르단 시각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사해바다의 피부병 또는 관절염 등을 치료하러 간다라고 방송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걸 한번 믿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저희 제품이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해독된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증문속이 해독되고요. 노폐물이 빠지고 미네랄이 다시 흡수돼서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재래식 화장실 사용할 때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똥똥이 올라서 죽은 사람도 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똥똥에 딱 빠지면 똥똥이 올라서 피부가 숨을 못 쉬고 독이 올라서 죽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군대에서 후임병이 똥통에 3시간 동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살렸던 방법이 다라이에 물을 담고 소금물을 진하게 타서 담궈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살았냐? 3초 효과요. 농도가 옅은 곳에서 짙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요. 사장님들께서 소금물에 또는 소금을 피부에 많이 드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 피부에는 노폐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세포 사이사이에 차있는 노폐물들이 사장님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피부에 발라도요 막고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분들은 디톡스라는 걸 먼저 많이 하시죠. 건강식품을 드시기 전에 디톡스를 하고 나면 깨끗해진 나의 몸에 뭘 넣어줘도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먼저 디톡스를 효과를 낼 수 있는 3.0 피부에 노폐물을 좀 빼주신 다음에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거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 제품 애용이 저는 곧 사업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장님들 이 자리에 제품만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품을 열심히 쓰시면 크라운 로얄이 되실 수 있어요. 맨 왼쪽에는 최근에 골드라인을 구매하셔가지고 저희 유은영 스폰서님께서 저 얼마 저 골드라인 앰플팩이 100만 원이 넘어가죠. 굉장히 고가의 명품 화장품이에요. 이제 앰플팩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위에 사시는 크라운 로얄 사장님께서 미국에서 함께 팩을 하면서 와우 파티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종문 스폰서님께서 시차 적응이 뭐야 하면서 세븐포인트를 드시는 이런 사진이고요. 요 맨 밑에 있는 사진 지금 궁금하시죠? 제가 인스타에 좀 드셨습니다. 박보성 사장님이 코로 미네랄을 흡수시킨다고 저렇게 반신욕을 하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전신욕을 머리까지 하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제품 애용들이 다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업이 성장했고 크라운 로얄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애용해야 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반신욕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죠? 반신욕. 저는 반신욕 굉장히 많이 애용하거든요. 제 인스타에도 들어가 보면 반신욕을 하고 이제 두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30분 동안에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사진이 있어요. 30분 동안에 저희 제품을 가지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전 제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쓸 수 있는 모든 제품이 들어있고 반신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면 수온은 38도 정도 그리고 물 높이는 명치와 배꼽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좀 낮게 배꼽 밑으로 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배꼽을 통해서도 독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꼽보다는 조금 물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팔은 바깥쪽으로.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 그리고 실내 온도 너무 덥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신욕을 하실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베스 솔트를 넣어야 되겠죠. 이 베스 솔트를 거의 이제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2개, 3개 막 이렇게 넣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한 봉지 정도를 넣어요. 근데 내가 한 봉지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다면 어느 정도를 넣으시면 되냐면요. 물의 양이 조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넣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넣어보신 다음에 드셔보세요. 짭짤하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짭짤한 정도의 물에 몸을 담그세요. 지금 베스솔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분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온전히 소금만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청나게 안전한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어떤 미네랄제를 일부러 챙겨 먹기보다도 반신욕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건강이 좀 쇠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물의 온도를 그냥 미지근한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솔트를 가지고 저는 활용을 좀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양치하고 헹군물 있죠. 헹군물을 할 때 컵에다가 같이 타서 이 소금물을 가지고 양치 헹군물을 써요. 가글을 하고요. 이 베스솔트를 갈아놔요. 갈아놓고 양치할 때 이렇게 치약에다가 찍어가지고 양치를 하면서 인공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구취가 좋아지죠. 소금이 그렇게 쓰이는 용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품 중에서.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를 좀 하실 수 있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사람들 피부를 좀 빠르게 좋아지게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피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약산성을 띠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7.5에서 여드름이 나고요, 아토피를 가진 사람은 pH가 8.5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아토피를 가진 사람들은 유해물질로부터 더 위험하다고. 피부가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산성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산성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제품을 쓰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알칼리성이에요. 약산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칼리성인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세안을 잘못해가지고 알칼리로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 보호막이 벗겨지면 모낭충도 그리고 모낭염, 피부 질환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약산성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시크릿 제품은 전부 다 약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출나게 몇 가지 정도만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스텝 1, 클렌저 제품들을 잘 쓰셔야 돼요. 바르는 건요, 저희 제품 보시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그 제품 균이 많지가 않아요. 블루라인과 그린라인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쓰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가보면 뭐 안티에이징, 여드름성 피부, 주름 개선 피부, 건성 피부, 미백용 전부 다 따로 있거든요. 저희 근데 딱 두 라인밖에 없어요. 근데 클렌저는 보면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클렌징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이시는 맨 왼쪽에 클렌징 밀크예요. 남성분들 잘 쓰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 제품은 무조건 누구나 다 쓰셔야 되고요. 화장을 안 하셔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피부에 나오는 피지는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세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2차 세안을 하지 않고 클렌징 밀크만 2번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피부가 굉장히 건성이고 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딥클렌저를 사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정확하게 약산성 4.5에서 5.5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제품을 딱 씻고 나면 뭔가 미끄덩미끄덩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 건 사장님들의 보호막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피부 진정해 줄 수 있는 맨 제품이거든요. 남자분들이 그냥 머드 비누만 사용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이걸 쓰기를 꼭 권해드려요. 왜냐면 남성분들 면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이 피부 아래쪽으로 털이 난 쪽 굉장히 예민해지고 흉터도 많거든요. 거기에 즉각적으로 진정을 해주고 보습을 해주고 재생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즉각적으로 닿아줘야 개선이 빨리 돼요. 그래서 머드 비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으로 이렇게 피부 진정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 머드 비누는 약 알칼리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세안제로 딥클렌저와 이 머드 비누 두 가지를 조금 병행하면서 쓰는 편이거든요. 거의 아침이랑 거의 대부분은 딥클렌저를 사용하고요. 머드 비누는 저녁 때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있거나 피지가 워낙에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클렌저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사장님들한테 꼭 강력하게 이 제품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듀얼 페이지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예요. 이 제품 거의 소홀히 쓰시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눈가는 거의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안하면서부터도 눈가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요.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눈가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 제품 소홀히 하지 마시고 눈가를 지우시면서 피부까지 1차 세안으로 살짝 아주 가볍게 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씻었으면 각질 정도는 해주셔야 어떤 좋은 물질을 넣는다 하더라도 흡수가 될 거예요. 각질이 많이 있는 피부에는 좋은 물질이 닿으면 전부 다 각질이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뜨거운 날씨에 여름에 쓰기에는 뭐가 더 좋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많은데 저는 지성인분은 왼쪽에 있는 미네랄 필링 젤을 쓰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필링 밀크를 쓰시라고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피지 분비량이 많을 때에는 필링 젤을 많이 보내드리긴 하지만 내가 화이트헤드가 많이 있다, 블랙헤드가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신욕 하신 후에 이 퓨리파인 필링 밀크, 이 밀크를 가볍게 롤링해 주세요. 이 퓨리파인 필링 밀크의 장점은 뭐냐면 수평적으로
선천적으로 이 각질만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모공 안까지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제거에 굉장히 궁금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하고 왔는데 코 양쪽 너무 매끄럽게 느껴지는, 오늘 또 한 번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자, 필링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 피부의 근본, 수분을 채워줘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이스처라이징 케어 들어가실 건데요.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부터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요. 수분부터 채워주셔야 돼요. 수분이 없으면 절대 피부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같이 뜨겁고 수분이 많이 증발되는 이 계절에는 토너 사용 많이 하셔야죠. 저희 그 화장솜에다가 적셔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많이들 팩처럼 쓰시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거의 매일매일 사용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제품들이 흡수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준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청소하는 개념으로 닦아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피부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닦아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피부가 좀 얇다 그러면 닦아내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뿌려주시기를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아이젤 사용하시고 밸런싱 세럼 발라주십니다. 밑에 보시면 신중한 사장님 강의에 나오죠. 이거 남자들 봤을 때는 로션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이름이 틀려요. 에센셜 모이스처 페이스 크림, 인텐시브 모이스처 페이스 크림, 인텐시브 모이스처 나이트 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만 들어있는 맨 왼쪽에 수분 크림이고요. 중간에 데이 크림, 마지막에 나이트 크림이에요. 지금 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르시는 걸 좀 꺼려 하실 거예요.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주무시기 전에 나이트 크림만큼은 꼭 바르고 주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낮 시간 동안에 뜨거운 햇볕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셨기 때문에 피부 많이 손상되어 있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나이트 크림을 통해서 수분과 이 재생 효과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만큼은 꼭 추천해드리고, 만약 내가 좀 간편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달걀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1번 미네랄 리치 리파이닝 토너와 밸런싱 세럼 그리고 나이트,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이 아니죠. 스페셜 케어. 저희는 팩이 5가지가 있어요. 저는 팩을 이렇게 쓰셔라 저렇게 쓰셔라 많이 말씀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쓰는 방법은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대로만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쓰셔야 되냐? 자주 애용하셔야 돼요. 팩을 애용하신 분들은 실제로 사업을 막 시작해서 와우백을 가서 제품을 2주 안에 팩을 잘 쓰신 분들은요, 피부가 바로 바뀌었다 소리를 하세요. 근데 저는 왜 제품의 효과가 별로 없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팩을 거의 사용을 안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팩만 일주일에 2번 이상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피부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크러빙 마스크요. 이 제품을 저는 지금 같은 계절에 가장 많이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부가 유연해져 있고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의 피부인데 보습도 줄 수 있고요. 진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고영양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을 쓰실 때 조금은 사장님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쓰실 때는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롤링을 하셔야 돼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롤링을 하고 도톰하게 피부에 발라놨다가 정확히 15분 후에 닦아내듯이 씻어내시는 거예요. 마른 피부에 이 제품을 그냥 발라놓고 15분 후에 롤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롤링을 할 때 이 제품의 좋은 성분을 모두 머금고 있는 각질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물기 있을 때 롤링을 해서 발라서 날리고 15분에 씻어내면, 그렇게 반쪽을 한 번만 다 해보세요. 오늘 저녁 때 가서 저희는 일요일이 그 팩데이를 하는 날이거든요. 저녁 때 가서 꼭 반쪽의 스크러빙을 본인 얼굴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이 팩들의 이 기능을 좀 알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현상들을 느끼게 될 거고요. 미백이나 보습뿐만 아니라 탄력, 리프팅에도 효과가 굉장히 큰, 지금 여름에 아주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품 마지막이에요. 헤어 케어. 제가 이거를 왜 넣어놨냐면 헤어에다가 여자들은 많은 것을 하죠. 저도 염색을 한 2번 정도 했고, 최근에 파마한 지도 좀 됐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드라이기를 했어요. 머리카락이 손상이 돼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3번은 이 헤어 마스크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 에센스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발라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이 머리 끝이 전혀 상하지 않은 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제 머리카락은 저 지푸라기처럼 거칠었던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이 헤어 전문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제품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날 수 있을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는 피부만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발에도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모발 케어까지. 부잣집 마마님들은 피부보다 머리결이 더 좋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그래서 요즘에는 피부 관리를 넘어서 머리카락, 이 헤어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주시는 분이 진짜 중에 진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크릿 제품 어차피 쓸 거라면요 유해물질에서 벗어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쓰실 거라면요 미용뿐이 아니라 건강까지 좋아지면 땡큐 아니라 어차피 쓸 거라면 이뻐지자 좋잖아요. 시크릿 제품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차피 쓰실 거라면 남들보다 싸게 쓰고 돈까지 벌면 금상 첨하죠. 네. 이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제품 어딘가에서 쓰셔야 되는 돈을 쓰시면서 소비하시면서 돈 가지고 예뻐지는 사업이에요. 무조건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써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비전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아세요, 진짜? 모델들. 모델이에요. 뭐냐면 황인족, 공약. 백인족, 흑인족,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누가 써도 모두 다 잘 맞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에 가보면 각 나라마다 제품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크릿 제품은 똑같은 제품 하나로 전 세계인들이 다 쓰게 될 거예요. 사장님들 바이너리 안에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하얀 사람 모두 다 들어와서 사장님들이 이 제품 쓰시고 예뻐지시고 돈 많이 버시는 그날까지 저도 앞장서서 뛰는 그런 인정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하셔서 다 같이 관리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